심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혈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날 교수님? 예,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손을 들어서 자기의 왼쪽 가슴을 갖다 대고 약간 숙이시면은 손에 쿵쿵쿵 심장이 느껴지실 겁니다. 예, 그 오른손 주먹처럼 생긴 게 심장인데요. 이 심장 자체도 근육이기 때문에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있습니다. 관상동맥이라 그러는데요. 이 심장을 제가 여기 넣어볼게요. 마치 심장에 왕관을 씌워놓은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네요. 실제 크기인데요. 요 대동맥에서 한 3mm 내지 4mm 정도 되는 작은 혈관이 하나 나와서 2개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한 가닥, 이렇게 3가닥의 관상동맥이 바로 우리의 심장을 먹여 살리고 심장 자체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먹여 살리는 밥줄이 이제 쉽게 말하면 관상동맥인 셈인데 이게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자료화면을 좀 준비해 봤거든요. 교수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 교수님. 예. 영상은 관상동맥 조영수를 통해서 심장 혈관을 확인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관상동맥 혈관을 확인한 영상이고요. 실제 심장이 보이진 않습니다. 주변에 심장을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고요. 주변에 좁아진 것이 없고 경계부가 매끈하게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막히게 되면 저희가 관상동맥 조영수를 통해서 좁아진 부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 혈관마다 각각의 병을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11시에서 4시 방향으로 내려가는 혈관이 보이는데 혈관 굵기가 일정치가 않고 부분 좁아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각도로 보시면 더욱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처럼 가느다랗게 좁아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빨갛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오른쪽 관상동맥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된 영상인데요. 시작 부위가 좁아져 있고 가운데는 통통하게 두껍게 보이고 있고요. 끝부분은 이제 뭉툭하게 혈관이 막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상동맥 조영수를 통해서 혈관이 좁아진 것 그리고 막힌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환자의 상황과 증상 그리고 좁아진 정도에 따라서 향후의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저희가 뭐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방금 본 것처럼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혈관 모형이 바로 실제 조영술에서 보이는데요. 정상적으로는 이 혈관 모형을 보시면은 이렇게 안에가 매끈하게 뚫려 있어서 피가 잘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동맥경화, 죽상경화막이라고 보셨죠? 여기 보시면 정상 혈관이랑은 다르게 노란색으로 동맥경화가 생기면서 이렇게 피가 잘 통하지 않고 좁아지고 막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협심증, 심근경색이라는 병입니다. 선생님, 혈관이 좁아지고 또 막히고 막 이러다 못해가지고 피떡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혈관 안에서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런다는데 그게 관상동맥에도 잘 생기는 건지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동맥, 혈관에는 동맥경화, 죽상경화라는 게 생길 수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모형처럼 이런 동맥경화가 심장에 있는 혈관인 관상동맥에 생기는 게 바로 협심증, 심근경색입니다. 자료화면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좁아진 혈관, 좀 이따 보여드릴 거는 이 혈관을 단면으로 자른 동그란 안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른쪽 혈관의 경우에는 이 혈관이 피떡, 까만 게 피떡입니다.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피가 아예 안 통하는 거, 이게 심근경색이고요. 왼쪽을 보면 까만색 피떡 같은 것이 있긴 있지만 파란색으로 피가 어느 정도 통하는 불안정성 협심증, 여러 상태로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 때문에 협심증, 심근경색이라는 관상동맥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장 혈관도 좀 좁아지지 않았나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우영 교수님. 예, 맞습니다.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거나 좁아지게 되면 가슴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증상을 표현한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빨래를 쥐어짜는 것처럼 가슴 부위가 쥐어짜듯이 아프다. 혹은 코끼리가 위에 올라와서 앉아있는 것 같다. 누르는 것 같다. 압박감이 있다라고 보통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어떤 분들은 고춧가루를 가슴에 뿌리는 것처럼 쓰라리다라고 표현도 하시는데요. 이러한 증상 등이 전에
없다가 갑자기 생기고 10분, 15분 이상 지속된다면 응급상황인 경우가 많아서 병원으로 내원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가슴 통증으로 좀 구별해 볼 수도 있나요, 날 교수님? 예, 어느 정도 구별은 가능합니다. 좀 전에 김우현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쥐어짜거나 뭐 조이는 거, 밟는 거, 코끼리 통증은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예.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예. 우리 몸이 안정시에 1만큼 피가 필요하다가 운동을 하게 되면 갑자기 3 정도로 피가 늘어나야지 가슴이 안 아픈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좁아진 정도가 2까지밖에 못 늘어나면 2를 넘어서는 운동을 하면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가슴 아픈, 누르는 이런 통증이 생깁니다.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보통은 쉬거든요. 예. 그러면 협심증일 경우에는 다시 혈류량의 필요가 없어서 증상이 나아지기 때문에 보통 한 5분에서 길어야 10분 안쪽으로 쉬면 나아지고. 증상이 생기고요. 피떡으로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혈관이 완전히 막히게 막혔다. 되면 예. 피가 안 통하는 건 똑같죠. 예. 가슴이 아픈데 쉰다고 막힌 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은 최소 15분 이상 20분에서 몇 시간 동안 심하게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호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즉각적으로 응급실에 가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그 심장 질환으로 인한 통증이 꼭 가슴으로 오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또 지인 중에서는 치통이 너무 심해서 치과를 갔는데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심장 질환이 의심된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간 것도 있고, 그리고 저 친구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위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가 내시경을 하던 도중에 관상동맥 쪽이 안 좋다, 심혈관 질환이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들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왜 그런 거죠? 어떤 사람 어깨 네. 아파서 갔다 온 사람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김기현 교수님.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흉통이면은 뭐 일반인들도 뭐 짐작이 되지만 이 흉통이 아닌 경우가 사실 문제거든요. 일단 남자와 여자가 조금 상이하실 수 있겠고, 보통 보면 이제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 가슴이 아플 거라 생각하지만 오른쪽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심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당뇨병을 오래 앓고 계시는 우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관이라든지 신경에 합병증이 생기다 보니까 증상이 약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막 쥐어짜고 뭐 누르고 이게 아니라 그냥 뭐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통증 양상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저 환자 중에서도 외부에서 식도 역류라고, 그러니까 속이 쓰리니까 계속 식도 역류약을 먹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제 심장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아이고. 심장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아닌 것 같다고 안 하다가 예. 응급실로 심장마비로 오신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 증상이라고 느꼈지만 이 표에서 그림에서 설명해서 뭐 보이면은 그러니까 체한 느낌, 뭐가 답답하다. 식사하고 나서 뭐 소화가 잘 안 된 것 같고 얹힌 것 같고 네. 그래서 명치부위가 아프다 했는데 그게 그냥 협심증의 증상일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 심근경색이 아주 심하게 왔을 경우에는 결국은 심장이 이게 펌프, 짜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숨까지 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도 역시 심장을 좀 질환이 아닌가 의심을 해보셔야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통증이 있다 보면은 이제 이 자율신경계 증상으로 해서 사람이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은땀을 쫙쫙 흘리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심각한 불안증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어지럽고 이런 증상이 생길 때도 평소에 나 이런 게 없었는데 왜 이런 게 생겼지라고 생각하시면은 곧바로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규리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슴이 아니라 뭐 어깨 쪽에서 아니면은 뭐 목 쪽에서 뻗치는 양상도 보통은 왼쪽 가슴에서 아파서 이제 가슴, 팔, 손 아니면 이게 목으로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뻗쳐나가는 그런 양상인데 이게 사람마다 일정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겼던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기면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고 쉬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죠, 지체 보통은. 없이 바로 응급실로 가야 되겠죠, 김우현 교수님? 예,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게 되면 심장 근육으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심장 근육에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한번 괴사가 진행되고 나면 괴사된 조직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막히게 된 시간이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겠고요. 전에 없던 증상이 생기거나 점점 더 심해져서 10분, 15분 이상 지속된다면 이 막힌 혈관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증상이 생기고 나서 시술 혹은 뭐 수술로 재개통하는 데까지 시간이 짧을수록 괴사된 심장 근육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요. 가급적 조기에 병원으로 내원하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